자, 오늘은 그 주제별 그 한자, 이 한자를 우선 익혀야 그 다음에 한문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동물, 식물이 한자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30개 정도 제가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요번이 6번째인데요. 10번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로 끝내면 주제별 한자어가 다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10번째면 30까지 하면은 300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자성어는 전부 다 아시는 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 말, 저것이 그 마를 건자입니다. 건목, 나무목. 마른 나무에 물수, 날생, 생긴다.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낸다.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잘 이룰 수 없는 것을 할 때 건목 수생한다. 이렇게. 건목 수생한다. 이 건목 수생하거나 뭐 또 마른 수건을 짜거나 거기서 물이 나오기는 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건목 수생은 이것은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난다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시도할 때 그때 건목 수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닭개자입니다. 개. 그 다음에 요 울명자입니다. 요 세조를 이렇게 입구에 세조를 이렇게 붙였을 때는 새의 울음소리. 그것을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닭의 울음소리. 닭은 이제 큰 닭이기 때문에 해자를 붙여가지고 크다 하는 의미에서 큰 닭이다 해서 닭도 원래는 그 날 수도 있었던 그런 건데 이제 땅에서만 이제 지내는 통에 이제 그 나는 기능이 퇴화된 이제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계명, 닭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구도, 요 개도둑. 그러니까 계명구도. 닭의 울음소리와 개를 흉내내서 도둑질을 하는 점도둑. 구도가 점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옛날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당한 그 제후인데요. 맹상군이 자기 식객은 아무나 다 받아들였습니다. 조그만 재주가 있건 뭐 못났건 잘났건 간에 다 자기 식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밥을 먹여줬습니다. 맹상군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맹상군이 이게 구금 체포될 그런 그 지경에 처했어요. 근데 맹상군을 따라갔던 그 식객 중에 거기 아주 잔재주 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맹상군이 거기서 풀려나려면 감옥소에서 풀려나려면은 아주 좋은 보석을 줘야 돼요. 이 큰 값진 선물을 그 황비한테 선물을 하면 황비가 자기 그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여우의 저 겨드랑이에 난 흰 털 가지고 요 옷을 만든 거. 그게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옷을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역사책에 보면은 그런 옷을 맹상군이 가져와서 그 왕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그 왕비가 그 옷을 주면은 자기가 저거 하겠다. 석방해 주겠다. 그러니까 맹상군의 따라갔던 여기 식객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가서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개 울음소리, 개가 이렇게 겨가지고 점도둑질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걸 훔쳐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상군을 갖다 줘가지고 맹상군이 그걸 진상을 해가지고 맹상군이 풀려났어요. 풀려났으면은 그 다음에 성문을 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성문을 열 재간이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성문에 도달했는데 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 식객 중에 또 잔재주 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닭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이게 닭의 울음소리를 이게 새벽이 왔다고 닭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의 닭이 또 한 닭이 우니까 따라서 모든 닭이 다 꺾여 하고 우니까 그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제는 문 열 때가 됐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상군이 피했다. 맹상군이 구명했다. 명을 건졌다. 이런 건데, 이런 말을 하면은 요게 닭의 울음소리 내는 사람이나 이렇게 구도로 해서 점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계명 구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잔재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쓸데가 있다, 쓸모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내포되고 있습니다. 요 구자는 요게 이제 요 개구자 아닙니까? 근데 요건 이제 작은 개예요. 몸집이 작은 개는 이렇게 구자로 이렇게 쓰고, 몸집이 큰 거는 이 크다, 클 때자하고 점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면 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나 구자나 견자나 같은데, 구자는 몸집이 작아가지고 황구하면 노랑털이 있는 삽살개 같은 황구하고, 요 견자는 맹견하면 사나운 게 그 쇠바토같이 몸집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견자를 붙이고 요건 구자를 붙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토사는 요 토끼죠. 토끼. 그 다음에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요 개구자, 요 삶을 팽자. 그러니까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이게 많이 쓰이는 말 아닙니까? 사냥개를 길러서 토끼를 잡으니까, 날랜 사냥개를 길러서 토끼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냥개에 쓸모없으니까, 용도가 끝났으니까 삶아 먹더라. 이렇게. 구팽하더라. 삶아 먹더라. 이 한나라의 이제 한 고조가 그 유방입니다. 근데 한나라를 세운 그 공신 중에 한 사람이 한신대장군이라고 있어요. 한신대장군이 이 처벌을 받을 때, 자기가 그렇게 공을 세웠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이 읊은 말이 그겁니다. 아, 이제는 내 쓸모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나를 처벌하는 거구나. 그래서 토사구팽이구나 하는. 요 기자는 말탈 기자입니다. 말을 탄다. 요 말마자가 여기 있죠. 말을 탄다. 이게 탈기입니다. 호랑이 호자, 지세, 세력세자. 그러니까 호랑이를 탄 그런 형세다. 기호지세. 호랑이를 탄 그런 지세라는 것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 형세라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이제 내리면은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면은 또 호랑이 등에 타서 질주하면은 죽을 거고, 내리자니 떨어져서 죽을 거고, 또 계속 타서 가자니 이게 뭐 한없이 가다가 이제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형편에 빠졌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졌을 때 기호지세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이거 얘기를 합니다. 기호지세에 빠졌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이런 건 다 들어보셨어도, 여기 마혁 과시하는, 마혁 과시. 요 시자는 그 시체 시자지요. 시체, 주검시. 그 다음에 요 과자는 쌀 과자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싼다. 보재기로 싼다. 래프한다 하는, 싼다. 무엇을 이렇게 둘러싼다. 무슨 이렇게 싼다. 짐을 싼다 할 때 요 과자를 씁니다. 그럼 말가죽이죠. 가죽형. 말의 가죽 가지고, 가죽으로 시체를 싼다. 말의 가죽 가지고 시체를 싼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장수는 모름지기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말 가죽 가지고 내 시체를 싸서 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그 장수의 도리지, 어찌 그냥 그 편안히 돌아와 가지고 이 아녀자의 이 보호 속에서 눈을 감을 것이냐, 그거는 장수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런 말이 이 사기에 그 나오는 그런 용장의 그 뜻을 마역과시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무슨 계백장군 같은 경우가 500군사를 거느리면서 이제 나당연합군에 이제 대항을 했을 때 아마 시체 쌓여서 나는 뭐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마역과시.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요거 과자를 이렇게 보면 밑에 어도이자가 있어요. 어소를 이렇게 싼다. 무슨 싼다 하는. 문전장나. 요 문 앞에 요 장나라는 건, 요 작이라는 것은 새 중에 작은 새 있잖아요. 요 작을 소자에 그 다음에 새추, 작은 새, 그거는 참새를 말하는 겁니다. 장나라는 것은 참새의 그물. 그러니까 문 앞에 참새의 그물을 쳤다. 문전장나. 문 앞에 참새의 이제 그물을 쳤다 하는 것은, 문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참새의 그물을 친다는 것은 어떤 세도가가 몰락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문전성시였는데 문 앞에 죄송합니다. 문 앞에 이 시장 바닥이 이렇게 열린 것처럼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지금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새를 잡을 정도로 참새 그물만이 있는, 오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산하고 세력이 권궁한 그런 경우를 문전장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배라는 것은 요 술잔배입니다. 술잔 중에 뱀사자 그림자 영자, 배중 사형. 이 술잔 속에 뱀의 그림자가 있다. 그 아주 섬찟한 일이죠. 어디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술잔 속에 뱀 그림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도 꿈에 그런 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 집에 이제 가지를 않고 그 술잔에 그 뱀이 나타났으니, 술 속에 그 뱀 그림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꺼려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너 왜 오지 않냐? 우리 집에 그 왜 술 먹으러 오지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내 여사에서 술 먹을 때 그 아무개 날에 그렇게 그 뱀 그림자를 봐가지고 도저히 선뜻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야, 그거는 네 술잔 속에 뱀 그림자가 이 비친 것은 그 우리 집 문설주에 이렇게 걸어놓은 그 활, 그것이 비쳐가지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뱀꼬리가 거기 비친 거야. 너 다시 한번 가서 먹어봐. 다시 먹어보니까 진짜 그게 저 문설주에 있는 그 활, 그것을 떼놓고 먹으니까 맑은 그 술이야.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일에 놀래고 말이죠. 이렇게 하찮은 일에 이렇게 놀랄 적에, 그럴 때 이제 뱀 그림자 이렇게 봤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많다. 괜한 것에 의심을 가질 때도 배중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자, 요 7가지를 이제 보면요. 건목수생은
마른 나뭇가지에서 물을 짜내니까 되지 않는 일을 자꾸 시도할 적에 건목수생한다 이렇게 하고, 계명구도는 뭐 닭 울음소리를 내던 개처럼 그 점도둑질을 하던 하여튼 잔재주를 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재주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토사구팽은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은 아무리 공적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 토사구팽 되지 마라. 그러니까 사냥개 용도가 다 끝나면은, 토끼를 잡으면은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잡아먹히는 거다 하는 그런 거고요. 기호지세라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호지세라 한다. 또 마역 과시는 이 말가죽에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오는 거니까 이것은 용장의 뜻을, 의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고요. 문전장나라는 것은 세력이 권궁해지니까 집 앞에 그 참새를 잡을 수 있는 그 그물을 얹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한산하다 했을 때 문전장나라 한다. 배중사용은 조그만 일에 의심을 해가지고 언뜻 놀랄 적에, 그때 의심이 많을 때 너 배중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붕종말리입니다. 이 붕자라는 것은 요 새 조자가 이제 붙었어요. 이건 큰 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날개를 지면은 9만리를 난다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 허풍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붕새라는 것은 한 번 날개를 저으면 9만리를 난다 그래요. 이 붕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날리면 9만리가 가요. 그러니까 붕종만리라는 것은 이건 길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붕새의 그 요정처럼 그렇게 그 만리를 간다 하니까, 이 붕새가 날아가는 그 만리처럼 이렇게 된다니까 앞날이 창창한 경우를 붕종만리다, 갈 길이 창창한 거 아니냐, 만리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붕새는 한 번 나르면 이제 9만리를 간다고 하는데, 앞날이 매우 멀다고 표현할 때 붕종만리다. 무슨 새예요? 붕새입니다. 붕새.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 봉황새 있듯이 붕새라고, 이렇게 대붕할 때 큰 붕새 이렇게. 새가 커요? 예? 글쎄 뭐 이게 봉황이건 뭐건 본 사람은 없고 다 상상 속에. 9만리를 한 번 저으면 9만리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덕수리. 독수리처럼 크겠죠. 뭐 크기는 크겠는데. 그 다음에 요 저게 그 맨 첫자가 말이죠. 요거 암짐승을 말할 때 요 빈이라고 그럽니다. 빈개, 지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암컷, 암탉 할 때 빈개 이렇게 합니다. 빈개. 저 이제 수탉할 때는 말이죠. 모개라고 해요. 수탉은.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건 빈개라고 그러고, 암탉, 암컷은 요 빈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빈, 암컷 빈 이렇게 하고, 요 수컷은 요 모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 흙터 써가지고 모라고. 그러니까 수탉은 모개, 암탉은 빈개. 그러니까 빈개가 아침, 새벽, 빈개의 아침이다 하는 것은 암탉이 울어서 아침을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암탉이 울어, 암탉이 아침을 새벽신, 새벽신입니다. 요 날일이 앞에 들어가고 요것이 아침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새벽신. 그러니까 암탉이 아침을 울린다
하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봉건 시대 때 여성을 이렇게 비하해가지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 한문 중에 빈개 지신, 이 암탉이 울면은 암탉이 새벽을 이렇게 알리면은 그건 집안이 흉할조다, 망할조다 이런 식으로 빈개 지신이냐. 모개가 지신하면은 그건 새벽에 왔다고 수탉이 울면은 그건 맞는데 빈개가 울면은 근데 이게 지금 마당 와서는 이게 다 이제 쓸데없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다만 요 빈자라든지 모자라든지 이것은 암컷 수컷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뭐 누구나 다 시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뭐 휴대폰 다 있는데 무슨 닭이 울어가지고 새벽을 알리고 닭이 때를 알립니까? 울면 시끄럽기만 하죠. 근데 암탉이 울면은 그래도 알을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탉은 요즘은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된 겁니다. 여기 빈개 모개로 할 때.